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 그의 곁에는 황희, 맹사성, 허조 같은 3대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사와 조직의 최고 전략가인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차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첫 인선이 됐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또 국가정보원장 다 나왔는데요. 이번 인사 딱 발표되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투톱이라고 그러죠.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께서 뭐 직접 선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네. 왜 기용했는지 명백하게 설명을 했죠. 왜 기용했다고 했죠? 뭐 전략과 정치력을 갖춘 분들이다. 뭐 그 점에 이의가 없겠습니다. 네. 다만 투톱이 다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예, 또 가까운 분들이고요. 대통령과도 가깝고요. 예, 총리는 통상 대통령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의 역할도 있죠. 예,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향후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정전과 달리. 예. 쉽게 얘기하면 과업형, 실전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업형 실천형으로 네, 총리의 보통의 컨셉, 대통령과 조화를 뭐 지역적으로라든지 네, 그렇죠. 성향이라든지 이게 좀 다른 분이 되는데 네. 굉장히 가깝고 물론 이제 국민에 충직하고 국정 이해 능력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바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인 이제 뭐 인사가 시작되고 이게 총리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리가 확정된 게 아니죠. 네네.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선 방향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뭐 국정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이즈로 봤을 때 정치가 아니고 그냥 국가 경영 이해입니다. 국가 경영. 예. 예. 뭐 통상 팀워크는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이거에 의해서 따라 짜게 됩니다. 예. 아마 그립을 단단히 잡는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립을 단단히 잡는다. 예, 그렇겠죠. 국정장악력이라고도 하고. 예. 바로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인사는 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은 향후 한숨 돌리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 다만 향후 인선 내용이 정치 인사를 넘어서 국가 경영 인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단순 통합 인사가 아닌 집행과 실행이 가능한 인사인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는 인사인지 하는 점이 관건입니다. 네. 통상 정부의 조직을 연성, 경성, 강성으로 분류한다면 아마 전반적으로 경성 이상의 운영을 목표로 인선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통상 5년 동안에 3번 정도의 개각 기회가 있죠. 네. 정치적 지형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 그 리더의 성격이나 그 특정적인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또 될 수 있죠. 네. 통합정부와 실용정부를 구성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취임 선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성장이 22번, 성장. 예, 통합이 5번 언급되었다 하지요. 예. 아마 실용정부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쪽의 인사도 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국가 경영에 과연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이근면 처장께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간추린다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 예산이 100조 수준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넘습니다. 예. 뭐 앞으로는 더 증가하겠습니다만 7배가 증가했죠. 사술만 세부대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정부 조직의 쇄신. 예, 전면적인. 어. 그동안 국가에서 부족했던 장기적인 비전, 논란이 많았던 재정, 실패했던 인사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대통령과 내각의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예. 국가전략원, 국가재정원,
국가 인재원 같은 국가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탑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재정원이라니 국가인재원, 인재원, 전략원. 국가전략원. 예. 네. 아직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정부. 재정 문제는 뭐 재정기획관을 만든다 하는 정도의 대통령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각과 대통령실이 상당히 서로 중복적인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예. 어차피 대통령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만. 예. 두 번째는 뭐 장관 수나 부처 수가 작은 정부, 큰 정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일 잘하는 정부. 예. 즉각적인 조직 운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성장도 앞으로보다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 그때그때 민첩한 조직의 변경, 부처의 운영, TF의 운영 이와 같은 것들은 예.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조직이 커서 뭐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볼 수 아니다, 없죠. 이죠?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예. 총 인력 갖고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국가는 영속적이지요. 5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는 TF30 이와 같은 이름 같은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할 말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귀축통화국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돈을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원대한 계획을 좀 세우라 그런 그걸 얘기네요.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시작하라. 예, 예. 예.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아쉬운 게 있죠. 예. 거학 척결도 중요합니다. 거악척결. 거학. 네. 예. 그렇지만 당장 민생 범죄, 우리 손앞에 눈앞에 있는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예. 금융 사기, 조직 범죄, 묻지마 범죄 이와 같은 민생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민생 범죄 수사처가 오히려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는 예. 이제 내란 척결, 내란 잔당 완전히 척결하는데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 또한 국정의 우선순위로서 뭐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성공하는 거는 결국 인사가 만사잖아요. 실패한 인사도 있고 성공한 인사도 있을 때 그 가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사가 아니고 인사는 만사의 시작입니다. 만사의 예, 시작이다. 네.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인사는 곧 철학과 시스템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지요. 예. 성공의 길은 첫째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이죠. 국가를 위한 거냐, 정권을 위한 거냐, 국민을 중심으로 둔 것이냐 네. 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예, 누구를 위한 인사냐? 예. 네. 둘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가. 이게 도대체 지금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인가, 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인가, 또 기업으로 치면 성장을 위한 것인가, 이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쓰는가 하는 기용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셋째는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 국가대표팀 자격이 있는가. 국가대표팀 자격이 예, 있느냐?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네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도덕성인가. 국민 눈높이. 물론 뭐 그냥 청백리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대에 예. 국회의원의 평균 정도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정도면 국민이 수긍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전엔 너무 심할 정도로 엄격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패 예언은 공통적입니다.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 나와 가까운 사람. 예, 신세진 사람, 신세진 사람. 편한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기용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고요. 예. 예. 귀는 점점 얇아지는 법이니까요. 예. 내가 아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인사가 시작되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가를 보면 예. 그 일이 성공한 인사가 될지 실패한 인사가 될지 예. 우리는 상당히 예측해 볼 수 있죠, 이제는. 네, 그러네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이제 점점점 이 정권의 성공
실패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이제 통합 정부를 한다. 통합, 네. 예.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용 정부 쪽으로 방점이 찍힐 것 같지만 예. 무늬만 통합이어서는 좀 곤란하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가. 예. 그런데 아마 일단 과업 중시형, 실전 중시형으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인사를 이제 보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민간 기업으로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공무원들과 결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공무원의 응실이 줄어든다고 하죠. 예. 네. 공무원의 신분은 뭐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인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공직사회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예, 뭐 이건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같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물 또는 썰물처럼 바뀌는 인사와 조직, 인사와 이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전 그렇다면 뭐 정권은, 네. 쉬운 얘기로 줄 서야 되는가? 줄서기 인사. 예, 이것이 공무원에게 만약 강요되어진다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에 봉사하고자 하는 네. 봉사직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결국 공직사회의 핵심 보직은 실력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발탁해야 되고요. 예. 정치 정책적 보좌가 필요하죠. 이것은 별도의 영역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뭐 차관 제도를 정무차관, 예. 사무차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어떤 그 신분 보장과 그들의 진로를 보장하자는 제도도 이제는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사무차관과 네. 정책보좌라는 이제 정무차관을 그렇죠. 나눌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뭐 민간 기업도 요즘에 뭐 돈만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 생산성과 성과로 인정받고요. 예. 일하는 보람과 자긍심 또한 같습니다. 예. 공무원 사회도 똑같이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확대해주고 보람과 자긍심도 있게 해주고 뭐 10년 만에 예.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10년 만에 더 훨씬 더 그렇죠. 선배들보다 예. 더 먼저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발탁 9급 인사. 공무원이 5급을 10년 만에 갈 수 있다. 예. 이건 많이 그러한 풍토,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겠죠. 예. 결국은 인사 시스템을 리빌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 세계 인류 정부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정부 간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기업만 경쟁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이 세계 인류화 됐으면 네. 정부도 세계 인류 정부를 꿈꾸는 시대가 이제는 도달했다고 봐야 되고 그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국민을 위한 공직의 내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경쟁이니까 정부도 좀 인류가 되어라. 기업만 인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그렇다면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입니다. 네. 이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공무원을 눌러서 일 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관들 인사도 있지만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도 이어질 텐데 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뭐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문제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아마 또 발생될 것 같고요. 예. 뭐 해법이 알지요. 근데 안 하지요. 해법은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겁니까? 임명 절차가 투명해지면 됩니다. 임명 절차. 예. 네. 문제는 보훈 인사입니다. 보훈. 예. 능력과 전문성, 경력 능력이 있다면 내 편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겠죠. 예. 임기는 보장돼야 하고요. 예. 성과 평가는 엄정해야 합니다. 잘하면 10년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죠. 잘하면. 뭐 2+1 이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조직원의 입장에서도 기관장이 2년 하고 물러간다면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이건 뭐 민간 기업의 경영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임기에 맞춰서 공공기관장을 일괄 사직시키는 이러한
법안으로까지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런 현재. 법까지도. 예, 네. 이건 비정상의 법제화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네. 오히려 국가 채용은 예. 지난 수년간 채용 문제가 여러 군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대만에도 뭐 채용 기구가 국가기관입니다만 국가 채용원 같은 합리적 기구를 만들어서 네. 전문적으로 채용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만 국가 채용원. 예. 네. 아마 낙하산 인사 네.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낙하산 인사 정책의 어떤 정권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반대가 많을 텐데. 뭐 꼭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자리는 미리 정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의 성격은 예. 마지막으로 인사와 조직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청문회 전국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렇죠. 최소한도 이번과 같은 경우에 최초 내각에는 뭐 섀도우 캐비넷이나 준 러닝메이트 제도 같은 것을 국무위원회에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되자 예. 그것은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에게도 이익이고 국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예. 국가는 안정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렇지 않죠. 그렇죠. 예. 네. 그 검증 또한 선검증 후 추천이 되면 좋은데 선검증. 사람을 임명해 놓고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뒤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날일 겁니다. 당연하죠. 그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실지 예.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할지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담았으면 합니다. 네. 과거는 논란이 되고요. 오늘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네. 5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나갈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달라는 마지막 제언이었습니다. 예. 새 정부 인사, 조각, 전략 관련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